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윤의 만사형통.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만사가 형통하십시오. 세상은 복잡하기 짝이 없네요. 사람이 세 번째 죽었습니다. 이모 변호사 이재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재명의 변호사 대나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차이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입에 수건을 물고 코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유한기는 구속 수감 중이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좌진상 우동규라고 불릴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전횡을 저질렀던 자입니다. 그 유동규가 유가 아니고 유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투가 먼저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김문기 개발처장을 맡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장을 맡았던 김문기가 또 숨졌습니다. 이 둘 중 한 명은 머리에 혁대를 두르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니, 자살을 하는 사람이 머리에 혁대를 두른다?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과거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술이 취해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자들 가운데 넥타이를 풀어 이마에 묶고 인디언 추장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니, 자살을 하기 직전에 혁기를 머리맨다. 이건 자살당한 정황이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침입해 복수죠. 한 명은 정실 기만든 뒤 혁기로 머리를 묶어 들고 또 다리에 들어 던져버린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 아니고 수사를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도저히 잘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하면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자살로 덮어버린 건지 뭉개버린 건지, 그러나 이번 세 번째 죽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옛말에 한두 번도 아니고 3~4번입니다. 한두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3~4번, 세 번째까지 이렇게 경찰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넘겨버린다면 경찰은 천벌을 받는 것을 넘어 수사권 조정에서 넘겨준 수사권을 도로 내놓아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 경찰, 공수처, 우리 수사 시스템이 완전 개판 5분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짓입니까? 조국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 때 큰 청사진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엉터리 같은 수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쓴다고 썼는데 개악을 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는 듯 했는데 고양이 새끼를 못 그린 한심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 악들은 다 한숨 쉬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태연하게 자고 큰 죄를 저지르고도 발붙고 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이 이 모양 이 꼴이지니 어떻게 그 악들을 척결하고 부패,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주필려는 자일보는 일면에 오싹한 정치판 다음은 누구냐, 네 번째 희생자는 누구냐고 이래 묻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많은 신문들이 일면 자일보 같이 머리 기사는 아니더라도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국정처구책임으로 제일 큰 책임을 지고 김우성 전 총장, 김창룡 공장, 김진욱 보수장, 이렇게 나라의 수사 시스템을 망가뜨린 큰 벌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피할 수 없어요.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소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사권을 전행해 코드에 맞는 경력도 일천하고 까면 안 되는 사람들을 내부감과 헌법재판관에 대거 입성시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수사 시스템 붕괴에 못지않은 더 큰 죄악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캐스팅 보트를 한 게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화천대에 고용이 된, 취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받지 않고 연세대 로스쿨에 법조 1담당 강의를 하면서 몰래 화천대의 고문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밖에 뒷돈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 검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데 검찰은 지금 미온적인 수사입니다. 지금 최재경 검찰 관계자들이 많죠.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전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그들이 무고하다면 무고한 대로 누명이 벗겨져야 되고, 그런 것을 검찰한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특검 수사를 통해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가 아닙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이 설계하고 지시하고 결제했다는, 그래서 자기는 용케 미끄러져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명이 죽고 변호사 대나고 이것도 뭐 집과 집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3명이 죽었고 또 4번째, 5번째 죽음의 행진이 꼬리를 물지 모르는 형국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대명천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상직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타항공 오너였습니다.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자가 자격도 없는 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알과 사이를 태국 이주해에 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이호동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지급 부정한 태국 회사가 문 대통령의 사이를 취업을 시키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걸로 보입니다. 그 대가로 이자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 이사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직원들이 600억 원가량의 퇴직금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도 공천을 받아 마취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속되고 말았네요. 문재인 대통령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딸을 또 청와대에 1년 넘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짓명수 대부원장 문재인 똑같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청와대에 1년 넘게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명수가 재테크, 자식의 재테크를 위해 대부분 공간에 살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또 사법부의 수장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염치를 모르는 나라가 됐습니까? 몰염치, 파렴치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권한 후에 부패한 일부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노총, 정교조, 참여인대, 민변 이런 자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그를 등 위에 태운 채 벼랑 아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56일 남았습니다. 3부 대선에서 반드시 야통정교, 제가 거듭대 부르짖고 있는 야통정교를 이루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행진, 이 죽음의 행진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성남 지역의 조폭들이 뒤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경찰이 3번째 죽음까지 뭉기는지 예의주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모처럼 국민의힘 이 웰빙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이 웰빙 배지들도 김기현 원내대표 인솔하에 20여 명이 대금으로 몰려가 몽상까지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투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을 올린 일법자들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라는 대선 사상 최고의 호재를 만나고도 이를 요리하지 못해 이재명, 전멍인지 이재명인지에게 또 이리저리를 내어줬다가 다시 반등해 고차범위 내이지만 앞선거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나 좀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선의의 경쟁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설 연휴 끝나면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물 아래서 대리인들이 협상의 틀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월 13일, 14일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들이 명령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야통정교의 대의를 외면하는 자는 역사의 대죄인으로 중구치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만약 어느 누구 하나가 파틀로와 단일화가 실패하고 또 정권 교체가 실패한다면 그 사람, 책임이 중한 사람은 광화문 내거리를 걸어다니지 못할 겁니다. 돌팔매를 맞을 테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되 단일화의 대의를 잊지 말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멸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이유에서 걱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용진을 지지합니다. 멸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우리 우파 지식인들도 비겁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꿋꿋하게 힘을 내고, 그러나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되고 차분하게 지금같이 소신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6일 남은 3부 대선에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집니다. 이 부패한 한 줌도 안 되는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을 대청소해야 서해 선신이 충북 이순신에게
말했듯이 이 제조산하를 대한민국의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AI 메타버스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터전이 다시 활기를 찾고 활력을 찾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틀은 무너져 내렸고 기강은 온통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 무신뢰 그래서 업적도 없는 무업적의 오무정권을 반드시 응징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